이해가 안 가요. 자, 진행합시다. 먼저 사인 법칙부터 진행하도록 할게요. 사인 법칙. 우리가 지금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을 기준으로 문제를 풀 건데, 사인 법칙은 일단 그 과정부터 알아야겠죠? 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삼각형 ABC와 외접원의 반지름 라지 R이라는 게 있다고 할 때, 우리 마주보는 변의 길이를 스몰 ABC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 다음과 같은 관계가 만들어진대요. 뭐냐면 sin A분의 A, sin B분의 B, sin C분의 C가 지름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원주각이라는 아이디어 때문에 이렇게 얘를 기준으로 하는 여기 각도 점을 A'이라고 하면 이 각도와 이 각도는 동일하다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같다니까 이렇게 표현할게요. 각이 같은데 문제는 지름을 한 면으로 할 때는 여기가 직각이죠. 그래서 sin A라고 하는 애가 sin A는 이거분의 이거가 되죠. 즉 sin A가 2R분의 A가 돼요. sin A가 2R분의 A죠. 그럼 sin B도 2R분의 B, sin C도 2R분의 C가 되거든. 그걸 뭉뚱그려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sin A분의 A, sin B분의 B, sin C분의 C가 2R이 된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근데 문제는 그냥 원래는 이런 식으로만 풀면 되는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좀 문제를 어렵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변형을 진행하게 돼요. 그래서 이 사인 법칙의 변형은 간단합니다. 마치 곱셈공식 변형에서 우리가 적당히 이항하듯이 얘네들을 적당히 이항해주면 돼요. 첫 번째 sin A분의 A가 2R이죠. 그래서 A라는 애가 2R sin A 이렇게 쓸 수도 있고요. 반대로 sin A라는 애가 지금 쓴 것처럼 2R분의 A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B와 C에 대해서도 동일한 아이디어를 쓸 수 있고요. 그렇죠? 상관이 없을 거다. 그래서 이 아이디어 때문에 우리가 좀 특이한 관계식이 하나 나오는데 뭐냐면 sin A 대 sin B 대 sin C라는 애가 A 대 B 대 C라고 하는, 그럼 sin A가 2R분의 A, 2R분의 B, 2R분의 C죠? 2R은 똑같으니까 그냥 A 대 B 대 C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접근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아이디어들을, 즉 이게 기본적인 사인 법칙의 정의고요. 그거에 살짝 변형된 거, 얘를 적당히 이항해서 우리가 A를 사인과 지름으로, 사인을 지름과 변의 길이로 그리고 표현을 할 수 있게 되고, 그거 바탕으로 sin A 대 sin B 대 sin C가 A 대 B 대 C다 라고 하는 것까지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원이 있을 때 이 현의 길이에 비례하는 건 중심각이 아니라 원주각에 해당하는 사인 법칙, 사인에 현이 비례한다라고 생각을 해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기본적인 사인 법칙과 그 변형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인 법칙은 외접원 반지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나 각과 대각과 대변에 대한 주제가 나오거나 마지막으로 이제 각에 대한 정보들이 많이 나올 때 우리가 보통 사인 법칙을 쓴다라고 생각해 줄 수 있습니다. 저런 게 나왔을 때 얘네들을 후보로 잡는다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어요. 후보로. 자, 예를 들어서 1122번부터 보죠. 8과 6과 알파와 베타라고 하는 각에 대해서 중점이네요. 네, 사인 알파, 사인 베타를 구해달랍니다. 이게 뭔 말이지?
사인 알파랑 사인 베타를 구해달래요. 기본적으로 사인 법칙은 삼각형 하나를 기준으로 그 삼각형 안에 있는 대변과 대각에 대한 관계식이에요. 근데 사인 알파랑 사인 베타는 삼각형이 같은 삼각형이 아니죠. 사인 알파는 여기 있는 거고 사인 베타는 여기 있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그 둘을 어떻게 관련 짓냐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어떻게 사인 베타분의 사인 알파를 구할 거냐. 어쨌든 우리가 이 각에 대한 정보와 대변의 길이가 같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인 법칙을 쓰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 길이를 내가 x라고 잡을 때 사인 알파분의 x 그리고 사인 베타분의 x라고 사인 법칙을 쓸 거면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근데 문제가 생겨요. 뭐냐면 사인 알파분의 x라는 건 이 둘을 연결 지은 거잖아. 그치? 대변과 대각이 필요하다 했죠. 근데 이 삼각형에서 이 둘과 관련 지을 만한 애가 누가 있냐고. 이 둘과 관련 지을 만한 사인 법칙이 누가 있냐. 사인 법칙이 대변과 대각이라면 얘는 맞지가 않죠. 같은 삼각형이 아니라서.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이 문제가 시작부터 터프인 이유죠. 여기를 세타라고 할 때 이 둘을 관련 지으면 사인 세타분의 8이 같음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왜 굳이 저기를 하냐라고 묻는다면 이런 이유 때문이에요. 여기가 파이 마이너스 세타고 우리가 사인 세타랑 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같다라고 하는 요거 정도만 기억해 주면 돼요. 이걸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얘랑 얘는 얘랑 관련 짓고 얘랑 얘는 얘랑 관련 지어줘서 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분의 6이 됩니다. 자, 문제는 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뭐라고? 저희 사인 세타분의 6이랑 같다라는 거죠. 내가 원하는 건 이 둘을 지금 뭐 해줘야 돼요? 사인 베타분의 사인 알파 구하려면 둘을 나눠줘야 되거든? 그래서 둘을 나눠주면 어떻게 돼요? 둘 나눠줘요. 문제에서 지금 사인 베타분의 사인 알파 구했잖아. 그래서 이 둘 나눕니다. 얘분의 얘는 얘분의 얘라는 거죠. 어떻게 돼요? 한번 뒤집긴 해야겠지만 그냥 눈에 보이는 거라서 할게요. 얘가 사인 세타분의 6분의 사인 세타분의 8 이렇게 되죠. 그러면은 얘랑 얘가 똑같아서 약분되고요. 여기랑 여기가 똑같아서 약분돼요. 그러면 내항, 외항에 대해서 이게 분모, 얘가 분자니까 사인 알파분의 사인 베타는 6분의 8, 3분의 4가 됩니다. 자, 근데 최종적으로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누구냐면 사인 베타분의 사인 알파거든. 그래서 어떻게 돼요? 4분의 3이 되겠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인 법칙은 기본적으로 뭔 생각을 해야 된다? 마주보는 변과 각에 대한 정보를 이용해서 관계식을 구하는 거예요. 마주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주보는 게 누군지, 어떤 애들인지를 떠올려 달라는 이야기예요. 마주보는 게 누군지를 떠올려 달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좀 까다롭죠? 이런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안녕. 1133번 보도록 해볼게요. 이제 송영고등학교에서 기출로 나왔던 주제인데 학교 시험에는 곧잘 나오는 주제예요. 곧잘 나옵니다. 사실 마플 기준으로 내 기억에는 이게 전 교재에선 행복한 1등급에 있었는데 이걸 여기로 격화시켰네요. 6과 8과 10이 있습니다. 이거 그때 송영고등학교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로 나왔던 주제예요. 삼각형 ABC가 있는데 그 삼각형 내부에 P를 잡았대요. 내부의 P를 잡고 여기서 수선의 발을 내렸더니 이게 직각이 된 거죠. 그냥 그렇게 그린 거죠.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여기 길이가 AP의 길이가 6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갑자기 나한테 구하라고 한 게 누구냐면 QR의 길이를 구해달랍니다. 여기가 QR이에요. 이걸 어떻게 구하냐는 거야. 뭐 하라는 거죠? 생각을 해요. 고민합니다. 이거 보면서. 기출에 나왔던 적이 있으니 어떤 학교에서 나올 수는 있어요. 모의고사 문제였기 때문에. 고민을 하는 거예요. 이게 뭐 어쩌라는 거야. 떠오르는 거 있어요? 그러니까 사인 법칙을 쓸 수 있는 조건은 기본적으로 저겁니다. 왜 저번에 반지름이 있는가? 대각과 대변에 대한 정보가 있는가? 각에 대한 정보가 많이 있는가? 근데 여기는 오히려 변에 대한 길이가 많고, 그렇죠? QR을 기준으로 봤을 때 QR이랑 만약에 얘 사인 법칙을 생각한다면 대각에 대한 정보가 있어요. 근데 대각은 있어요. 그렇죠? 이게 대각이잖아. 그럼 사인 A가 뭐예요? 사인 A는 얘에 대해서 뒷변분의 마주보는 변이라서 10분의 6, 5분의 3이죠. 근데 문제는 그러면은 사인 A 알아? 근데 내가 원하는 게 마주보는 변의 길이야? 그럼 누가 필요해? 지름이 나와야 되거나 아니면 다른 변과 각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되거든? 그래요? 그게 사인 법칙이니까. 근데 봅시다. 여기에서 다른 변과 각에 대한 정보가 있나요? 각도에 대한 뭐 그런 게 있나요? 뭐가 있죠? 고민을 하다가 이걸 발견해야 돼요. 이거 발견 못하면 아예 못 풉니다. 알았죠? 못 풀어요. 뭐냐면 노란색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필요로 한 건 외접원의 반지름, 대각대변, 각이라서 얘를 보고 생각합니다. 외접원이 있다. 떠올려야 돼요. 자, 우리가 마주보는 변의 마주보는 대각이라고 하죠. 대각의 합이 180도인 사각형은 대각의 합이 180도인 사각형은 내적 사각형입니다. 우리가 중학교 3학년 때 배웠어요. 중학교 3학년 2학기 때. 그래서 이 90도랑 90도를 보면서 외접원이라는 게 등장해야 돼서 그래서 이 외접원이 존재함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나왔죠. 이 AP가 뭐예요? 네, 지름입니다. 그래서 끝났어요. 사인 A분의 QR은 지름. 사인 A분의 QR은 6. QR은 5분의 18. 이렇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도형 문제를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이유는 다양한 이유가 있는데 내가 생각할 때는 뭘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지 몰라요.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 주제는 기본적으로 중학교 때 외웠던 도형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사인과 코사인 법칙에서 기본적으로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주제들이 있는데 그걸 이미 기억하고 있고 차례대로 하나씩 이제 제껴가면서 봐야 돼요. 하나씩 제껴가면서. 근데 그걸 생각하지 못한다면 문제를 풀 수가 없습니다. 문제를 풀 수가 없다. 좀 쉽지 않죠. 고민을 해야 돼요. 내가 뭘 써야 될까? 뭘 쓸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렇게 쓰는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을 잘 정리해 두세요. 이런 것들이 또 언제 튀어나올지 몰라요. 중학교 때 배웠다라고 했던 것들은 더 잘 체크해 주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그걸 바탕으로 우리가 문제를 풀 수 있어서. 맞죠? 뭐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주 쓴다는 개념이죠. 이어서 1143번 보겠습니다.
삼각형 ABC에 대해서 A, B, C이면 코사인 A, 코사인 B, 코사인 C냐고 물어봤어요. 자, 근데 우리가 A, B, C랑 관련된 건 누가 있냐면 얘예요. 여기. A는 뭐야? 2R 사인 A잖아. 그치? 그래서 A, B, C는 2R 사인 A, 2R 사인 B, 2R 사인 C거든? 그쵸? 그러니까 얘로 인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건 사인 A, 사인 B, 사인 C라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어떻게 돼요? 코사인 A, 코사인 B, 코사인 C는 오히려 반대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틀렸어요. 왜냐면 사인은 감소하는 애지만 코사인은 반대로 했네. 사인은 증가하는 애니까 이게 각이 사인이 크다는 건 C가 크다는 거고요. 코사인은 감소하는 애니까 코사인이 더 작으려면 각이 커져야 된다라고 말해요. 물론 그런 생각도 합니다. 물론 그런 생각을 해요. 뭐냐면 실제로 그렇다고 해서 이 얘네들 간의 관계가 확정되진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 확정되나? 그러니까 뭐가 있을까? 뭐 이런 사례가 있긴 해요. 굳이 얘기하면 20도, 40도, 120도 이렇게 된다면 다시 안 되네. 20도, 70도, 20도, 80도, 80도 이런 80도. 말하고 싶은 게 다인 건데 억지로 만든다면 이런 차를 이렇게 해야 돼. 10도, 90도 이렇게 합시다. 아니 90도도 안 되네. 10도, 80도, 90도, 85도, 90도, 80도, 90도. 아, 뭔가 정확한 사례가 예상이 안 되네. 그게 안 되나? 네, 안 되네요. 네, 그냥 이렇게 합시다. 이게 되겠네요. A, B, C에 대해서 이게 사인이 커지는 건 코사인이 작아진다라고 말을 할 수 있겠네요. 원래 내가 생각했던 건 뭔 생각을 한 거냐면 사인 그래프가 이렇게 그렸잖아. 그럼 사인이 이렇게 돼 있으면은 이렇게 돼 있으면 얘가 더 크면서 각도는 크지만 사인이 더 작을 수도 있다라는 걸 얘기하고 싶었는데 실제로 이 그림이 안 나오네요. 왜 안 나오냐면 이 둘 더하면 180도라서 이 둘 더하면 이미 180도라 얘보다 더 작을 수 있는 애는 180도가 넘어가요. 그래서 말이 안 되네요. 이해가 안 갈 수도 있는데 어쨌든 중요한 건 뭐예요? ABC에 대해서 말하고 싶은 건 ABC에 대한 길이는 사인에 대한 정보예요. 코사인에 대한 정보가 아닙니다. 만약 코사인을 언급하고 싶어도 이 크기는 반대가 됩니다. 그게 기억이 틀린 이유다. 니은 사인 B 더하기 사인 C가 사인 A보다 크냐라고 물어봤는데 이거 뭐예요? B 더하기 C가 A보다 기냐는 거야. 이걸 우리가 뭐라고 말해? 삼각형이 형성될 조건이라고 하잖아. 그치? 그리고 삼각형이 정의될 조건이란 말이야. 그쵸? 한 변의 길이가 다른 두 변의 길이의 합보다 무조건 작다. 그래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사인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거에 대해서 길이에 대한 아이디어로 바꿔야 됩니다. 디귿 B가 90도면 사인 제곱 B는 사인 제곱 A 더하기 사인 제곱 C냐고 물어봤는데 이거죠. B제곱은 A제곱 더하기 C제곱이냐.
직각삼각형이면 피타고라스 정리 성립하냐 라고 질문한 거고 yes 라고 말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봅니다. 정리해 보시고요. (1148번) 이어서 보겠습니다. 코사인 A 마이너스 코사인 B x제곱 마이너스 2사인 C x 더하기 코사인 A 더하기 코사인 B는 0 이렇게 돼 있어요. 얘가 중근을 가진대요. 중근 가진다라는 건 무슨 말이에요? 맞아요. 판별식은 0이다 라는 거 써달라는 거죠. 그래서 판별식, 여기가 짝수니까 짝수 판별식을 쓰게 나누기 2한 거의 제곱. 그래서 얘랑 얘 곱한 거 빼는 거죠. 코사인 A 마이너스 코사인 B 코사인 A 더하기 코사인 B라서 뭐가 떠올라요? 합차 공식. 사인 제곱 C에서 제곱 빼기 제곱 얘가 되는데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 코사인 제곱과 코사인 제곱을 보면서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이 1이라는 거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얘가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A 얘가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B 이렇게 생각을 해서 결론적으로 정리하면 사인 제곱 C 더하기 사인 제곱 A 빼기 사인 제곱 B가 0이다 라고 쓸 수 있다는 이야기요. 나 앞에서도 했죠. 이 사인 제곱 A, 사인 제곱 B, 사인 제곱 C는 뭐라고 취급할 수 있다? 요 비율 관계에 따라서 요거 사인 A 대 사인 B 대 사인 C가 A 대 B 대 C잖아. 그치? 그래서 얘를 보면서 우리가 뭘 쓸 수 있다? C제곱 더하기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 0인 거라서 우리가 얘를 보고 뭘 생각을 한다? 결론적으로 각 B가 90도인 직각삼각형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는 거죠. 이와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1153번을) 풀기에 앞서 이 아이디어를 한번 제시하겠습니다. 이것도 중학교 3학년 2학기 삼각비 파트에서 나왔던 아이디어인데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뭐냐면 삼각함수의 정의에 해당하는 이야기예요. 삼각함수. 그냥 뭐 말이 긴데 별 내용은 아닙니다. 두 가지 그림을 제시할게요. 빗변의 길이가 x고 여기가 세타라면 여기 길이를 x 곱하기 코사인 세타 여기를 x 곱하기 사인 세타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왜냐면 얘분의 얘가 사인이고 얘분의 얘가 코사인이기 때문에 여기가 x고 세타면 x 코사인 세타 x고 세타면 x 사인 세타라고 해야지 얘분의 얘가 사인으로 얘분의 얘가 코사인으로 정의된다 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빗변과 한 각이 나왔을 때 그걸로 다른 변의 길이를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러면은 여기 직각이고 여기가 x고 세타일 때 뭐라고 쓸 수 있냐? x 탄젠트 세타 그리고 얘는 코사인 세타분의 x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요거가 이제 중학교 3학년 때 배웠던 거라서 자연스럽게 써먹을 수 있어야 되는데 문제는 잘 못 써먹어요. 여러분들이 잘 따라하지 못합니다. 기억을 해두고 보려고 해야 돼요. 1153번에서 다음과 같이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43도, 54도, 그리고 여기가 1.6m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문제에서 사인 11도가 0점이고 사인 43도가 0.7이고 사인 54도가 0.8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사인 11도? 11도. 여기가 11도죠? 얘가 11도잖아? 뭐라고 써있냐? 내가 원하는 게 여기란 말이죠. 근데 여기가 1.6이니까 사실상 여기만 생각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얘를 이용해서 얘를 어떻게 구하냐? 일단 여기 길이를 h라고 합시다. h라고. 그쵸? 그럼 우리가 이 h를 구하는데 방금 말했던 거에 따르면 어디가 필요해요? 이 h를 구하려면 사인 54가 있잖아. 얘 구하려면 얘만 있으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필요한 건 여기입니다. 여기가 x라고 하죠. 얘를 구해줘야 돼요. 근데 여기를 어떻게 구하지? 라고 했을 때 문제에서 알려주는 11도, 43도, 10 뭐예요? 각에 대한 정보가 이렇게 많이 나오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누굴 생각한다? 사인 법칙을 생각해야 돼요. 근데 사인 법칙을 쓰려면 누가 누구랑 있어야 돼요? 대각과 대변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다시 봅니다. 사인 법칙 쓰려면 대각이랑 대변이 있어야 되는데 대각, 대변, 대각, 대변. 맞아요. 이렇게 접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접근할게요. 우리가 이미 이걸 알고 있다는 전제하에 높이를 구하기 위해서 얘를 써먹고요. 얘를 구해야 되는데 이 54도랑 얘를 이용해서 구하려면 얘랑 얘를 곱한 게 얘가 된다라는 접근을 이미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은 얘를 구해줘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구할 거냐는 거야. 이걸 어떻게 구할 거냐. 물론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선생님 여기 43도랑 얘랑 연결하고 대각 대변 여기랑 여기 이용하면 안 돼요? 틀린 건 아니지만 여기서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대한 정보가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 대한 길이도 없습니다. 길이를 어중간하게 줬기 때문에 이 길이를 써먹으려면 이 삼각형에서 한번 써먹고 그걸 바탕으로 써먹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기 위해 주어진 것을 활용하려면 뭘 써야 되는지를 차근차근 생각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어렵다는 거야. 이런 과정이. 사실 뭐 굳이 이야기하자면 지수로그 함수 같은 거 어렵지만 그래프에서 걔 사실 하라고 하는 대로 따라가면 되거든. 걔는 그냥 뭐가 교점이 있고 뭐 비율 관계가 뭐고 막 이런 식으로 하면 따라가면 생각보다 할만해. 문제는 얘는 그 따라갈 만한 게 보이지가 않아요. 그게 진짜 힘들어서 내가 스스로 일반적인 과정을 만들어줘야 돼. 그래서 저런 것들을 뭘 쓸지를 고민해야 되고 뭐가 주어져 있는지를 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적어두고 쓰려고 해야 돼요. 자, 각설하겠습니다. 자, 원하는 건 뭐예요? 사인 11도분의 12 사인 43도분의 x예요. 그래서 x는 사인 11도가 0.2분의 10 곱하기 사인 43도가 0.7이라 35가 됩니다. 최종적으로 h는 35 곱하기 사인 54도고요. 사인 54도가 문제에서 0.8이라 했기 때문에 0.8 곱하면 얼마죠? 5분의 4. 5분의 4. 28? 이래야 됩니다. 자, 그럼 여기 28이요. h가 28이고 1.6이라서 최종적으로 얼마가 돼요? 28이랑 1.6 더하면 29.6이죠. 이렇게 구해집니다. 90도가 아니어도 이거 쓸 수 있는 거예요? 뭐라고? 저기가 90도가 아니라 90도만 쓸 수 있어요. 여기 직각이잖아. 네, 쟤네들 다른 삼각 어? 다른 삼각 11도가 이렇게 아, 나 지금 여기에 대해서 쓴 거잖아. 여기.
무슨 말이지? 여기에 대해서 x랑 54도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여기는 여기에 대해서 쓴 거죠. 11도 10, 43도 x 이렇게. 주황색이 저 주황색에서 한 거고요. 저 노란색은 노란색 한 거고요. 이렇게 본 겁니다. 좀 색다른 의미로 어려워요. 굳이 표현하면은 삼각함수 그래프가 원래는 어려운데 원래 삼각함수 그래프가 이해적인 측면에서 오히려 어려울 수 있는데 그래프 그리고 그래프 왜 그렇게 그려지는지도 모르겠고 대칭을 이용해서 암기할 것도 많고 얘는 암기할 게 딱히 별로 없어요. 근데 안 보입니다. 이게 가장 흠이에요. 그래서 꽤나 오답률이 높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여기까지가 사인 법칙이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사인 법칙. 근데 생각보다 문제가 되게 많네. 코사인 법칙까지만 하고선 좀 쉬죠. 자, 코사인 법칙 넘어갈게요. 유형 6입니다. 코사인 법칙입니다. 코사인 법칙은 코사인에 대한 법칙이겠죠. 사인 법칙과의 다른 점은 사인 법칙은 외접원이 존재하는데 코사인 법칙은 그런 건 존재하지 않아요. 깔끔하게 삼각형 ABC에 대해서 마주보는 변의 길이를 스몰 ABC라고 했을 때 두 변과 그 끼인각에 대해서 정보가 있다면 A제곱을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2BC 이건 뭐예요? 완전 제곱식처럼 생겼죠? 그렇죠? 거기다가 코사인 A 곱하면 A제곱이 됩니다. B제곱은 C제곱 더하기 A제곱 마이너스 2CA 코사인 B 그러니까 완전 제곱식처럼 쓴 다음에 코사인만 붙여주면 돼요. 다른 C제곱은 A제곱 더하기 B제곱 마이너스 2AB 코사인 C 이렇게 두 변과 그 끼인각을 이용해서 관계식을 구하는 것 이걸 우리가 코사인 법칙이라고 합니다. 이 정도 암기해줘야겠죠? 이 정도 암기해줘야 되고요. 얘도 변형이 있는데 얘 변형은 뭐냐면 코사인 A만 남겨요. 코사인 A는 얘를 구하기 위해 얘네 둘 넘기고요 나눠주면 됩니다. 2BC분의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A제곱. 자, 이런 식으로 기억하면은 뭐 개인적으로는 좀 외우기 어렵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A죠? A 아닌 걸 먼저 써요. BC, B제곱, C제곱. 그리고 A에 해당하는 것만 빼주면 됩니다. 코사인 A면 그래서 2BC, B제곱 더하기 C제곱 빼기 그리고 A제곱. 그럼 당연히 하나만 더 써볼까요? 다 쓰기는 귀찮은데. 코사인 B는 뭐예요? B니까 2CA 뭐 순수 상관없죠? C제곱 더하기 A제곱 하고 마지막에 B제곱만 써주면 돼요. 쓴 김에 다 쓸까요? 코사인 C는 뭐예요? C니까 2AB 분의 A제곱 더하기 B제곱 마이너스 C제곱 이렇게 써지면 코사인 법칙이 됩니다. 오케이? 이해가요? 코사인 법칙은 얘가 기본적인 거고요. 얘를 우리가 변형이라고 삼아요. 그럼 코사인 법칙은 언제 사용하냐라고 했을 때 첫 번째, 두 변과 끼인각. 애초에 정의 자체가 있다고 생겨서 두 변과 끼인각이 있으면 코사인 법칙 쓸 수 있어요. 또는 그냥 세 변의 길이가 나오든 그냥 어쨌든 변의 길이가 많이 나왔을 때 코사인 법칙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두 변과 끼인각이든 두 변과 사실
끼인 각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다른 변이 있든 어쨌든 변의 길이가 많이 나오면 코사인 법칙을 씁니다. 변의 길이가 많이 나오면 코사인 법칙이에요. 오케이? 두 변과 끼인 각이 거의 무조건 코사인 법칙이라고 생각해도 괜찮고요. 세 변이 나오면 세 변의 길이로 얘를 구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각에 대한 정보를 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변의 길이가 많이 나오면 총체적으로 말하면 그냥 변의 길이가 많이 제시되면 보통 코사인 법칙을 쓰는 경우가 많다라고 생각해줘도 괜찮습니다. 자, 코사인 법칙은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라는 거에 대해서 증명을 간단하게 해보려고 하는데 교과서에 있는 아이디어라서 이렇게 쓸게요. B를 기준으로 해볼까요? BAC. 자, A에서 BC의 수선의 발을 내립니다. 아까 말했던 정의에 따르면 여기를 뭐라고 쓰냐면 C 코사인 B, C 사인 B 이렇게 써줘요. 여기는 A 마이너스 C 코사인 B 이렇게 쓰겠죠. 그래요? 그러면은 여기 B라는 애는 여기 C 사인 B의 제곱과 A 마이너스 C 코사인 B의 제곱이요. 당연하죠? 피타고라스 정리니까 맞아요. 자, 얘 정리하면 C제곱 사인 제곱 B 정리하면 C제곱 코사인 제곱 B 더하기 A제곱 마이너스 2CA 코사인 B가 됩니다. 야 잠깐만, 근데 여기 사인 제곱 B랑 코사인 제곱 B 있으면 어떻게 돼요? 더하면? 사인 제곱 B랑 코사인 제곱 B 더하면 어떻게 돼? 묶이고 있네. 1이에요. 이게 묶이는 거죠. 그래서 C제곱 더하기 A제곱 마이너스 2CA 코사인 B가 됩니다. 그래서 완전 제곱식처럼 생겼던 거예요. 완전 제곱식이 있었거든. 정의를 이용한 길이 표현이라고 말했죠. 그래요? 삼각함수의 정의라고 그냥 말할게요. 정의랑 이제 피타고라스 정리만 쓰면은 증명이 되게 간단하게 됩니다. 근데 이걸 매번 하고 있으니까 귀찮아서 귀찮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한 거예요? 야, 저거 외워.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한번 볼게요. 1159번. 자, 여기선 그러면은 우리가 삼각함수 그래프 파트에서 기억했어야 되는 주제가 하나 있는데 뭐냐면 코사인 세타랑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어떤 관계냐 이거에 대해서 했을까요? 코사인 세타 더하기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0이다. 요거 하나 정도 기억해주면 됩니다. 사인은 뭐였어요? 사인 세타랑 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같다였죠. 코사인은 세타랑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0이다. 더하면 0이다. 요거 정도만 우리가 앞소단원에서 가져올 수 있다면 뭐 그럼 이제 충분합니다. 앞소단원은 요 정도밖에 사용이 안 돼요. 다른 가계 변형 같은 거 잘 안 나오기 때문에. 1159번 한번 볼게요. 정사각형이 두 개 있습니다. 한 변의 길이가 3인 애랑 4인 애가 있어요. 여기 3, 3, 3, 3, 4, 4, 4, 4. 여기를 세타라고 할 때 DG, B, C 사인 세타가 6분의 루트 11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DG랑 B의 길이의 곱을 구해달래요. 사인 세타가 6분의 루트 11이면 6분의 루트 11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5가 돼요. 그치? 6 루트 11이면 피타고라스 정리에 따라서 5. 그래서 코사인 세타가 얼마가 돼요? 6분의 5가 됩니다. 그쵸? 두 변과 끼인 각 나왔죠? 그리고 마주보는 변 구하라고 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코사인 법칙 씁니다. D2의 제곱은 3의 제곱 더하기 4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3 곱하기 4 곱하기 코사인 세타
5가 되죠. 이게 25 빼기 20이라서 5가 됩니다. 루트 5죠. B2는 어떻게 돼요? DG예요. 미안합니다. B2의 제곱은 어떻게 돼요? 3의 제곱 더하기 4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3 곱하기 4 곱하기 여기가 이제 중요한데 여기가 직각이랑 직각이라서 여기 각도가 파이 마이너스 세타예요. 그래서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됩니다.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말했다시피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6분의 5가 돼요. 더하기 20이니까 45가 되죠. DG 곱하기 B2의 값은 루트 5와 3루트 5를 곱하는 거라 15다. 이렇게 구합니다. 두 변과 끼인각에 대한 정보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한 변의 길이를 구하기 위해 코사인 법칙을 이용한다 라고 말하는 거죠. (1166번) 지름의 길이가 2루트 5인 원에 대해서 지름의 원주각은 직각이에요. 90도입니다. 피타고라스 정리에 따라서 여기가 2가 되죠. 문제에서 코사인 2세타를 구해달라. 이게 뭔 소리야? 코사인 2세타를 어떻게 구해? 물론 공식이 있습니다. 코사인 2세타가 코사인 제곱 세타 빼기 사인 제곱 세타라고 공식이 있어요. 3학년 미적분 2에서 배웁니다. 당연히 그걸 묻는 건 아니겠죠. 그럼 이제 생각을 해요. 코사인 2세타를 어떻게 구해? 본 적 있어요? 2세타 어떻게 구하는지? 아까 했죠. 여러분이 잘 못 봅니다. 이걸 잘 못 봐요. 어쩔 수 없어요. 이게 도형을 오랜만에 하는 거라서. 얘를 그리면 여기가 세타라 외곽입니다. 외곽. 물론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중심각. 그러니까 원주각에 대한 중심각으로 보든 원주각이랑 중심각으로 보든 세타 세타 2세타라는 외곽으로 보든 어쨌든 여기가 2세타라는 걸 구해야 돼요. 그럼 끝났어요. 뭐가 끝났냐면 우리가 코사인 세타 구하려면 뭐가 나와야 돼요? 세 변의 길이가 나와야 되거든? 세 변이 다 나왔죠? 여기 루트 5고 여기 루트 5잖아. 끝났죠. 세 변의 길이가 떴잖아. 그쵸? 그럼 코사인 법칙의 변형이 얘를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코사인 2세타는 2 곱하기 루트 5 곱하기 루트 5 분의 제곱 더하기 제곱 빼기 제곱이 돼서 10분의 10 빼기 4는 6 이렇게 됩니다. 답은 5분의 3이겠죠. 이어서 1174번 보겠습니다. 1174번. 삼각형 ABC에 대해서 sin A분의 1은 sin B분의 루트 2는 sin C분의 루트 3이에요. 이게 뭔 말이에요? 사인 법칙이죠. 사인 법칙 이거 지름이랑 같죠. 오케이? 그러니까 기억에서 말하는 A 대 B 대 C는 1 대 루트 2 대 루트 3이 맞죠. 야 잠깐만 근데 1 루트 2 루트 3 뭐가 떠오르니?
그렇죠. 피타고라스 정리해요. A, B, C 이렇게 됩니다. 이런 삼각형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니은에서 말을 하는 거죠. 코사인 A. 코사인 A는 뭐예요? 얘분의 얘죠. 루트 3분의 루트 2라서 3분의 루트 6이 됩니다. 맞죠? 디귿 A, B, C가 반지름의 길이가 3인 원에 내접하면 반지름의 길이가 3 반지름의 길이가 3이라면 사인 A분의 사인 A분의 1이 잠깐만 A 길이가 어떻게 돼요? 네, 이걸 잘못 썼구나. 네, 이렇게 화살표를 바꿀게요. 자, 왜 그러냐면 우리가 사인 법칙에 따르면 A의 길이는 2R 곱하기 사인 A잖아요. 근데 사인 A가 루트 3분의 1이거든. 네, 문제에서 반지름이 3이라 했어요. 6 곱하기 루트 3분의 1이라서 2루트 3이 됩니다. A가. 이거 좀 까다로운데 그럼 A가 2루트 3이라는 게 뭐냐면 여기 길이가 지금 이걸 1, 2하고 썼잖아. 그치? 이 A 대 B 대 C가 1대 루트 2 대 루트 3이라는 건 이게 비율에 대한 거거든. 그래서 실제로 삼각형은 어떻게 그려지냐면 A의 길이가 2루트 3이고 그럼 여기 길이가 얼마가 돼요? 2루트 6이 여기 길이는 얼마가 돼요? 6이 된다. 이렇게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삼각형 넓이는 얘랑 얘랑 곱하고 2분의 1 하는 거니까 6루트 2가 되죠. 여기 직각이잖아요. 6루트 2가 넓이가 됩니다. 이게 틀렸죠? 그러니까 말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삼각형 이렇게 있을 때 A, B, C가 있을 때 6, 80 이렇게 될 수 있죠? 맞아요? 그러면 사인 A분의 6과 사인 B분의 8이 같잖아? 그럼 이게 같으면 당연하게도 사인 A분의 3이랑 사인 B분의 4도 같죠? 근데 얘는 지름이거든? 근데 얘가 지름이 돼? 달라졌잖아. 그쵸? 이 둘의 관계는 유지가 되지만 그게 지름과 같으려면 반드시 사인 A분의 A여야 돼요. 그래야지만 지름과 관련됩니다. 맞죠? 그래서 이 비율 관계가 정확하게 지름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지름을 알려줬을 때 그걸로 한 변의 길이를 구하려면 A는